여러분 안녕하세요. C 프로그래밍 담당 교수 이용호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얇은 점퍼라도 꼭 챙겨 입으시길 바라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달 10월을 맞이해서 타이틀 슬라이드 배경을 바꿔봤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설레임과 열정을 가득 안고 6주차 수업을 즐겁게 이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주차 수업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을 주제로 하여 교재 12장 전반부 학습 내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보를 주로 텍스트 형태로 표현하여 주고받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숫자 못지않게 문자를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래밍에서는 문자와 문자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별하게 되는데요. 먼저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글자, 한 개의 글자를 의미하며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 A, 한 개의 글자죠. 이 대문자 A를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면 문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된 문자 값을 문자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문자열은 하나 이상의 글자들을 하나 이상이에요. 연속적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보통 문자 배열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열이라는 것도 어떤 나열, 배열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처럼 하나 이상의 글자, 지금은 5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죠. 쭉 연속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문자열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해주게 되고요. 이 값 역시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글자는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기준은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느냐 아니면은 큰 따옴표로 묶어주느냐에 따라서 문자 또는 문자열로 취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작은 따옴표로 묶여진 A는 문자고요. 큰 따옴표로 묶여진 A는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될 때도 저장 공간의 차이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뒤에서 학습하시게 될 내용 중에서 널 문자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실 건데요. 문자 A 같은 경우에는 널 문자를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A 값만 메모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1바이트 크기를 차지하게 되고요. 반면에 문자열 A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끝에 널 문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널 문자까지 합쳐서 두 개의 바이트, 즉 2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문자나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변수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캐릭터형 변수를 선언해 놓고 이 변수에 문자를 할당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코드 예시는 아래의 문장과 같은데요. 이처럼 캐릭터형 변수 랭을 선언해 놓고 초기 값으로서 문자 C를 대입해 줌으로써 C라는 값이 변수 랭에 저장이 됩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처럼 랭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에 문자 C값이 하나가 저장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문자열은 변수에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많이 다루는 게 문자열일 텐데 왜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C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자료형 가운데에는 문자열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열은 변수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필요한 문자열을 저장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에 간단한 퀴즈가 있는데요. 무엇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용해야 될까요? 힌트는 문자열은 문자의 나열, 문자 배열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캐릭터형, 문자형 배열을 이용하면 됩니다. 문자열 배열을 생성을 해 놓고 각각의 인덱스 공간 안에 문자를 하나씩 대입을 해서 쭉 나열을 하게 되면은 문자열이 완성이 되겠죠. 이처럼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한다고 했을 때 캐릭터형 배열을 생성해 놓고 이 안에 각 인덱스별로 원소값으로서 하나의 문자를 할당을 해서 문자열 헬로우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맨 끝에 있는 역슬래시 0이 바로 널 문자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내용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저장할 때 문자열의 맨 끝에 포함되는 널 문자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문자로서 역슬래시 0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키보드 상에서 역슬래시 키를 찾을 때에는 우리나라 화폐 단위 원마크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엔터키 위에 있습니다. 이 널 문자가 필요한 이유는 문자열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왜냐하면 인트, 플롯, 캐릭터 등과 같이 기본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할당되는 메모리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4바이트라든지 1바이트, 8바이트 등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반면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메모리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열의 크기에 따라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널 문자를 문자열의 맨 끝에 표시해서 문자열이 끝났음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자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실제로 널 문자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 영어로 서울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 맨 끝에는 역슬래시 0, 즉 널 문자가 맨 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컴파일러는 컴파일 시에 이 널 문자를 통해서 문자열이 끝났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번 6주차 수업의 첫 번째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예제는 문자형 배열을 이용한 문자열 저장과 출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스코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인트형 변수 i가 선언됐고 그 다음 캐릭터형 배열이 선언됐습니다. 캐릭터형 배열의 이름은 str이고요. 배열 크기가 4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배열 str에 대해서
0번 인덱스부터 3번 인덱스까지 4개의 원소값들을 초기값으로 할당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배열은 우측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어서 변수 i는 0으로 초기화가 됐고요. 그 다음 화일문이 사용됐는데요. 조건식을 살펴보면은 이 조건식은 배열 str의 원소값이 널문자가 아닌 동안 반복하게 되죠. 실제로 반복 수행되는 문장은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str 내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문자 형식으로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덱스 번호를 증가하고자 변수 i 값을 1만큼 증가시켰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코드죠. 이 코드에서 화일문이 실행될 때 동작 과정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i가 0일 때, 즉 str의 0번 인덱스 값이 a니까 a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반복되는 i 값이 1이 증가하면서 인덱스 번호가 1이 됩니다. 문자 b가 출력이 되고 다음 반복되는 2번 인덱스에 문자 c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i가 3일 때에는 널문자죠. 널문자는 전송이 안 됐어요. 출력이 안 됐죠. 왜냐하면 배열 str의 원소값이 널문자가 아닐 경우에만 반복을 수행하기 때문에 널문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따라서 출력도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순수 문자열만 ABC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각자 개별적으로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습 내용은 문자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문자형 배열의 초기화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배열 초기화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죠. 배열을 선언해주고 초기값으로서 이렇게 중괄호 안에 각각의 원소값들을 나열해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때에는 배열의 맨 마지막 원소값으로 널문자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은 초기화를 해줄 때 이처럼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도 배열의 초기화를 해줄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자열의 끝에 널문자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실제로 배열에 저장될 때 자동으로 맨 마지막 원소값이 널문자로 초기화가 된다 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배열의 크기가 4임에도 불구하고 배열의 크기보다 큰 문자열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문자열, 즉 A, B, C, D, E, F 값이 온전하게 저장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이처럼 배열의 크기만큼 A, B, C, D까지만 저장이 되고 또한 널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널문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이러한 경우에는 배열 str를 출력했을 때 엉뚱한 전혀 다른 문자열이 출력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EF도 빠져 있을 뿐더러 널문자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자열이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문장을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배열 크기를 6으로 잡았고 배열의 초기값으로 문자열 ABC를 저장해 줬습니다.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넉넉하게 잡은 경우에는 초기 문자열을 다 채우고 난 후에 남는 두 개의 공간에는 이처럼 널문자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은 배열 내의 초기 값을 널 값으로 널문자로 초기화해주는 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열의 크기를 4로 선언해 놓고 모든 원소 값들을 널 값으로 초기화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오른쪽의 그림처럼 4개의 널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배열의 크기를 생략을 했죠. 그리고 나서 문자열 ABC를 초기 값으로 저장해 줬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두 번째 문장과 유사하나 차이점은 배열의 크기가 생략이 되었어도 할당되는 값, 즉 대입되는 값의 크기에 따라서 문자열의 길이에 따라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문자형 배열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문자형 배열의 초기화 방법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 문장들 가운데 세 번째 문장은 좋지 못한 문장이므로 사용을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습 내용은 문자열 출력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학습하신 문자형 배열의 초기화와 함께 중요한 내용이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문자열 출력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반복문과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 내에 저장된 각각의 원소값, 즉 문자를 출력해주는 방법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죠. 이보다는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서 형식 지정자 %s를 적용해서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s는 스트링의 약자죠. 이 방법을 적용한 코드 예시를 보면은 배열 str을 abc로 초기화를 해줬고요. 이 문자열 abc를 출력을 할 때 printf 함수에서 출력하는 형식을 %s로 지정을 해두고 실제 출력 내용은 배열의 이름인 str로 지정을 해두면은 배열 내에 있는 문자열 abc가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배열 이름을 전달하여 이때에는 배열의 시작 주소가 전달이 되겠죠. 참조에 의한 호출, 배열 내에 저장된 모든 문자열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관련된 코드는 역시 배열 str이 문자열 abc로 초기화가 됐고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이처럼 간단하게 배열의 이름만 기입을 하더라도 배열의 시작 주소가 전달이 돼서 배열 내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원소값들, 즉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보다는 더 간소화되어 있죠. 두 번째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는 앞서 학습하신 문자형 배열의 초기화 방법을 적용을 해서 구현한 예제입니다. 메인 함수 내에서 3개의 배열이 선언 및 초기화가 됐는데요. 먼저 배열 str1은 그 크기를 6으로 지정을 했고 문자열 서울로 초기화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문자의 개수가 5개인데 배열의 크기를 6으로 지정한 이유는 문자열의 끝에 널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널문자까지 저장이 되도록 크기를 6으로 지정을 해둔 것이죠. 배열 str2는 배열 크기를 3으로 지정을 해두고 이번에는
문자열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자들을 하나씩 원소 단위로 해서 쭉 나열을 해서 초기화를 해 주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배열 str3에서는 배열의 크기를 생략을 해 두고 문자열 The Capital City of Korea를 초기 값으로 저장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초기화를 해 준 다음에 출력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세 개의 배열을 출력해 주고자 문자열 형식으로 %s를 적용해서 물론 세 개가 필요하겠죠. 세 개의 배열을 지정을 해서 출력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배열 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들이 연결이 돼서 쭉 출력이 되겠죠. 따라서 서울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라고 하는 문장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실습 예제도 프로그래밍 해 보시고 그 이후에는 각각의 문자열 값도 다른 문자열로 변경을 해서 출력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는 배열 복사를 통한 문자열 복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소스코드 내용을 살펴보면은 문자형 배열이 두 개가 선언이 돼 있죠. src 배열 같은 경우에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 값이 할당이 됐습니다. 반면에 문자형 배열 dst는 선언만 되어 있고 아직 초기화는 되어 있지 않죠. 이 배열 dst의 크기는 100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int형 변수 i가 선언이 됐고요. 그 다음에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원본 문자열은 라는 내용과 함께 배열 src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줬습니다. 이처럼 %s 형식 지정자를 이용해서도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문이 활용이 됐는데요. 이 포문의 역할은 다른 배열의 문자열을 복사하기 위해서 활용이 됐습니다. 원본 배열을 src라고 했을 때 배열 src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값을 복사할 대상이 되는 배열이 바로 dst입니다. 포문 괄호 안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는 여기서 0으로 초기화가 됐고요. 그리고 조건은 배열 src의 원소값이 널값이 아니면은 계속해서 반복을 수행하게 되겠죠. 반복할 때마다 i 값은 일씩 증가해서 인덱스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배열 복사가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이 문장에서는 원본 배열인 src의 원소들을 각 인덱스별로 문자 하나씩 반복을 수행할 때마다 또 다른 배열인 dst의 원소값으로 대입을 해줘서 복사를 해주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을 수행하다가 src의 맨 마지막 문자인 p 다음에 널 값을 만났을 때 조건이 거짓이 되므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문이 끝나고 난 뒤에 배열 dst에 추가적으로 널 문자를 대입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 역슬래시 0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미 정답은 제가 설명드리면서 나왔었죠. 그리고 이 문장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프로그래밍 실습 보고서 작성 내용에 포함해서 서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실제로 복사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고자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복사된 문자열은 이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배열 dst에 있는
문자열 값을 문자열 형식으로 해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후에는 원본 배열인 src의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나서 복사된 문자열, 즉 배열 dst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이 동일하게 출력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진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는 문자열의 길이를 산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는 문자형 배열 str이 크기가 30으로 지정되어 있고 동시에 clanguage is easy라고 하는 문자열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int형 변수 i는 0으로 초기화가 됐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화일문을 이용해서 배열 st의 원소 값이 0이 아닌 동안 0이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i 값을 일씩 증가시켰습니다. 이 코드가 왜 활용이 됐는지 아시겠어요? 이번 실습 예제의 목적이 문자열의 길이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인덱스별로 문자열을 구성하는 문자들이 하나씩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카운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의 개수를 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물론 중간에 있는 공백까지도 포함해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일문의 조건식에서 0과 비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0은 널문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출력하고자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 %s 배열 str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값을 출력을 해주고, 즉 clanguage is easy 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의 길이는 i 값을 출력을 해줌으로써 i 값에는 문자의 개수가 카운팅 돼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 값으로 문자의 개수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력해 주는 텍스트 내용 중에서 역슬래시 따옴표가 사용된 이유는 큰 따옴표를 출력하기 위해서 역슬래시 큰 따옴표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냥 따옴표로 표기하면은 따옴표 자체가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역슬래시, 일종의 기능 문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어 문자, 기능 문자. 그래서 역슬래시 따옴표, 큰 따옴표로 표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까지 실습을 해보시고 다음 학습 내용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습 내용은 문자열의 변경에 관한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자열을 변경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문자형 배열의 각 원소가 바로 하나의 문자죠. 개별적으로 하나씩 변경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형 배열 str에 대해서 초기 값이 hello라고 하는 문자열로 저장이 되어 있지만 이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변경해 주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문장처럼 각 인덱스별로 하나씩 원소값, 즉 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입을 해줬습니다. 물론 맨 끝에 널 문자를 대입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상당히 번거롭죠. 그리고 코드도 조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으로 스트링 카피 함수를 사용해서 복사를 통해서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코드 예시를 보시면은 배열 str의 원본 문자열 값은 원래 값은 hello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문장처럼 스트링 카피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인수를 지정을 해서 첫 번째 인수는
원본 문자열을 지정해 주는 것이고요. 기존 문자열,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새롭게 변경된 문자열을 지정해 주면은 원래 있던 기존 문자열 값이 새롭게 지정된 문자열로 변경이 됩니다. 복사가 돼서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변경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잘못된 문자열 변경 방법 사례를 코드로 예를 들어봤는데요. 문자형 배열 str의 초기 값이 hello인데 이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월드로 바꿔주고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열 이름에다가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다른 문자열로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 직접적으로 새로운 문자열을 대입해 주어서는 안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자열 상수의 개념과 이 문자열 상수를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상수라는 것은 hello와 같이 문자열 값 그 자체를 의미하며 보통은 문자열 리터럴이라고도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열 상수는 특수한 메모리 영역인 텍스트 세그먼트에 저장이 됩니다. 텍스트 세그먼트와 구분되는 메모리 영역이 데이터 세그먼트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자열 상수에 대해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열 상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포인터가 해당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시작 주소를 포인팅함으로써 해당 문자열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인터 변수는 데이터 세그먼트에 생성이 됩니다. 데이터 세그먼트는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고요. 반면에 텍스트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기만 할 수 있고 변경은 할 수가 없는 특성을 지닌 메모리 영역입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열 상수에 접근하는 방법을 아래 코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형 포인터 변수인 p는 hello world가 저장되어 있는 시작 주소를 포인팅 해주게 됩니다. 하나의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은 캐릭터형이므로 포인터 변수 선언 시에도 캐릭터형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포인터 변수 p를 이용해서 hello world가 저장되어 있는 시작 주소를 포인팅함으로써 이 문자열 값을 참조해서 읽기는 할 수 있으나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자열 상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영역은 텍스트 세그먼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포인터를 이용한 문자열 변경 시 오류 사례를 살펴보자면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문자열 상수를 변경하려고 하면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가 바로 잘못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 p는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열 상수를 포인팅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앞서 학습하셨던 방법 중에서 스트링 카피 함수를 이용해서 다른 문자열로 변경하는 방법을 적용했는데 이처럼 기존에 p가 가리키고 있는 원본 문자열 hello world를 다른 문자열인 굿바이로 변경하고자 시도를 했을 때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은
텍스트 세그먼트 영역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자열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포인터를 이용한 올바른 문자열 변경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자열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문자열 상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새롭게 포인팅을 해줌으로써 문자열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인터 변수 p가 원래는 hello world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goodbye라고 하는 문자열 상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다시 포인팅을 해줌으로써 기존에 포인팅 해 주었던 hello world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은 더 이상 포인팅을 해주지 않고 새롭게 가리키고 있는 goodbye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포인팅해 주므로 새로운 문자열인 goodbye를 참조해서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포인터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문자열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소를 포인팅하게 우회함으로써 문자열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학습하신 포인터를 이용한 문자열 변경 방법을 적용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실습 예제에서 코드를 살펴보면은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인 p는 초기 값으로 hello world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값을 출력해 주고자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형식 지정자 %s를 이용해서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hello world를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력 결과와 같이 hello world가 출력이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출력 결과와 같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됐고요. 이어서 포인터 p가 새로운 문자열인 welcome to C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된 메모리를 가리키도록 수정을 해줬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주소를 포인팅 해주도록 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포인터 p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값을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을 했을 때 새로운 문자열인 welcome to C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또 새롭게 goodbye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포인팅해 주도록 수정을 해줬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보면은 goodbye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아래에 주석 처리된 내용처럼 포인터 p에 인덱스 표기법을 적용을 해서 0번 인덱스, 즉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있죠. 그 값을 문자 A로 변경해 주고자 했는데 문자열 상수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은 텍스트 세그먼트 영역이므로 다른 값으로 직접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석 처리된 문장은 실제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 학습적인 내용입니다. 자, 다음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중간에 학습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다음 학습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세 번째 문제에서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는 B와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 B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반면에 따옴표로 묶여 있지 않은 B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언뜻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따옴표로 묶지 않고 B로 표기하게 되면은 변수 B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변수 이름이 되겠죠. 자, 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문자를 입출력해주는 각종 라이브러리 함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개념은 관련된 함수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도서관에 특정 주제별로 도서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문자 입출력 함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getCharacter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문자를 읽어서 리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일종의 입력 함수고요. putCharacter 함수는 괄호 안에 매개 변수인 변수 C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출력해주는 출력 함수입니다. 또 언더바로 시작하는 getCH 함수는 하나의 문자를 읽어서 반환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getCharacter 함수와 설명이 같죠.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더바 getCH 함수 같은 경우에는 버퍼를 사용하지 않은 함수이며 에코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뒤에 학습 내용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거기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더바 putch 함수는 역시 매개 변수 C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출력합니다. putCharacter 함수와 설명이 같은데요. 이 역시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셨던 scanf 함수와 printf 함수도 문자 입출력 함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형식 지정을 %C로 지정을 해주면은 하나의 글자를 읽어드리는, 즉 문자를 읽어드리는 입력, 출력 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getCharacter 함수와 putCharacter 함수에 대해서 그 활용 사례를 아래 코드를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첫 번째 문장에 int형 변수 ch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while문을 이용해서 반복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while의 조건을 보면은, 자, 여기까지가 관계연산자 왼쪽에 있는 항에 해당이 되겠고요. 관계연산자 우측에는 end of file이라고 하는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연산자 같지 않다 좌측 항에는 또다시 세부적으로 대입 연산이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괄호 안에 있는 연산이 가장 먼저 수행이 되므로 대입 연산을 먼저 수행합니다. 즉 getCharacter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하나 입력을 받아서 변수 ch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getCharacter의 리턴 타입이 반환형이 int형이므로 변수 ch를 int형으로 선언해 주었다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ch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end of file이 아니라면 이라는 조건이 붙여졌습니다. 여기서 EOF라는 것은 end of file의 약자이며 정수값으로 표현을 하면은 -1에 해당이 됩니다. 이 end of file은 프로그램의 종료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문자를 계속 입력할 때에는 반복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사용자가 강제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은 end of file이 되므로 그때는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반복 수행하는 문장은 putCharacter 함수가 적용된 문장이고요.
put 캐릭터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 ch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입력했던 문자를 바로바로 이어서 출력해주게 됩니다. 아래의 실행 결과처럼 사용자가 A를 입력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A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된 문자가 아니고요. 사용자가 getCharacter 함수가 실행이 되고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릴 때 사용자가 직접 문자 A를 입력해 준 부분이고요. 그 다음 A는 put 캐릭터가 실행되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된 문자 A입니다. 이 점 구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B와 B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이 문자는 컨트롤 G를 눌렀을 때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의 이제 강제 종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에 문자를 한 번씩 입력을 쭉 해보시다가 이제 그만 입력해야 되겠다 싶을 때에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G를 눌러가지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end of 파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getCharacter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캔터키 아니고요. 엔터키를 눌러야만 입력이 완료되는 이유는 바로 버퍼링과 관련이 있습니다. 버퍼링은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버퍼라는 것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버퍼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속도보다는 임시 저장 공간인 버퍼에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getCharacter 함수는 버퍼를 사용하는 함수이고 getCharacter를 통해서 입력받은 문자는 버퍼에 임시로 먼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엔터키를 입력해 줘야지 프로그램으로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 getCh와 putCh 함수에 대해서 그 사용 사례를 코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형 변수 ch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이 int형 변수 ch는 getCh 함수의 반환값, 리턴 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getCh 함수의 반환형이 int형이기 때문에 int형 변수를 선언해 준 것이고요. 파일문의 조건식을 보면은 앞선 코드 예시처럼 대입 연산과 관계 연산이 섞여 있는데요. 괄호 안에 있는 대입 연산을 우선시 해야 되겠죠.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입력받아서 변수 ch에 저장을 해주고요. 이 ch 값이 q와 같지 않는 동안 아래의 문장 push 함수를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getch 함수는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에코 효과도 없다라고 앞서서 설명드렸었잖아요. 따라서 사용자가 엔터키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가 문자값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push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 ch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값을 곧바로 실행 결과로 출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코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에코 효과라는 것은 사용자가 특정 문자를 입력했을 때 실행 결과를 통해서도 그 문자 값이 출력이 되어 보여지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특정 문자를 입력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입력한 문자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push 함수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입력한 문자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앞서 getCharacter 함수의 사용 예시와 함께 비교해 보시면은 이해하기 용이해질 텐데요. 이처럼 getCharacter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가 화면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보여지잖아요. 이게 에코 효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A는 putCharacter 함수에 의해서 출력이 돼서 A가 두 번 보이잖아요. 반면에 getCH 함수는 에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특정 문자를 입력하더라도 화면상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화해문의 반복은 사용자가 Q를 입력하지 않는 이상 계속 무한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복을 중단하고 싶으면은 문자 Q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실행 결과가 바로 getCH 함수가 버퍼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에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행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학습하셨던 문자 입력 함수 3개에 대해서 아래의 테이블을 통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줘야 될 부분이 관련된 헤더 파일인데요. getCharacter 함수는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인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꼭 인클루드 시켜야 되고요. 반면에 getCh와 getChe 함수는 conio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줘야 됩니다. 이 stdio 헤더 파일은 자주 사용하니까 누락시킬 우려가 없는데요. 반면에 conio 헤더 파일은 가끔씩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깜빡 잊고 누락시킬 수도 있는 헤더 파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함수 getCh와 getChe 함수는 conio 헤더 파일을 include 시켜야 한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이 두 개의 함수 getCh와 getChe가 있는데요. 여기서 e는 에코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getChe 함수는 버퍼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에코 효과가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 효과가 없는 함수는 getCh 함수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앞서 학습하신 문자 입출력 함수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습 이해도를 점검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입출력 라이브러리에 이어서 문자열 입출력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문자열 입출력 함수의 종류는 아래의 테이블과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canf 함수와 printf 함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getString s 함수와 putString 함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getString이라고 부를게요. getString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한 줄 단위로 문자를 읽어드려서 문자 배열 s에 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getString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입력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줄 단위로 입력을 받게 되고요. putString 함수는 배열 s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배열이죠. 문자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한 줄의 문자열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getString 함수의 반환 타입은 캐릭터형이고 putString 함수의 반환 타입은 int형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getString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getString 함수를 사용하면은 한 줄 단위로 문자열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줄 단위라는 것은 띄어쓰기, 즉 공백이 포함된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scanf와 getString 함수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scanf 함수를 통해서 띄어쓰기가 포함된 문자열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문자열 전체를 입력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띄어쓰기가 발생된 시점에서 띄어쓰기 이전까지의 문자열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getString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중간에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문자열을 온전하게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이나 어구와 같이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코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형 배열인 문자형 배열이죠. 문자형 배열 버프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에는 널문자를 포함해서 100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getString 함수를 적용했는데요. 이때 getString 함수를 호출할 때 두 개의 인수를 넘겨주게 됩니다. 첫 번째 인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한 줄 단위의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문자형 배열의 이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최대로 입력할 수 있는 문자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대 100개의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입력했던 한 줄 단위의 문자열을 put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문자형 배열의 이름을 인수로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수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사용자가 A, B 그리고 중간에 공백을 주고 CD를 입력했다라고 했을 때 이 한 줄 단위의 문자열을 입력받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사용자가 엔터키를 입력했을 때 엔터키 값으로서 역/n 문자까지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계행 문자라고 하죠. 줄바꿈 처리 문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버퍼에 저장이 될 때에는 이 계행 문자가 널 문자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배열의 끝에 저장이 됩니다.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는 getString 함수와 put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한 줄 단위로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그 문자열을 다시 출력해주는 소스 코드입니다. 메인 함수의 첫 번째 문장에서 name이라고 하는 캐릭터형 배열이 선언됐고요. 이어서 address라고 하는 또 문자형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널 문자를 포함해서 100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입력하시오라고 화면에 출력을 해줬죠. 이 메시지가 출력된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getString 함수가 사용이 됐습니다. 사용자는 최대 100개의 문자를 입력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입력한 한 줄 단위의 문자열이 문자형 배열인 name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주소를 입력받도록 하기 위해서 get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역시 100개의 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사용자가 입력한 한 줄 단위의 문자열이 문자형 배열인 어드레스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앞서 사용자가 입력했던 두 개의 입력값, 이름과 주소죠.
이 이름과 주소는 각각 문자형 배열 네임과 어드레스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풋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해 주면 되겠죠.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결과 예시를 살펴보자면은 이름을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고 사용자가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 홍길동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입력하신 문자열입니다. 이 문자열 홍길동은 배열 네임에 저장이 되겠고요. 이어서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입력하시오라고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getString 함수가 실행이 되므로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서울시 종로구 100번지라고 입력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주소값은 문자형 배열 어드레스에 저장이 됩니다. 이때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한 줄 단위로 문자열을 입력받기 때문에 온전하게 전체 문자열 이 주소를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풋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배열을 출력을 해주면은 사용자가 기존에 입력했었던 이름인 홍길동과 또 주소인 서울시 종로구 100번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코드는 제가 프로그래밍 실습 보고서 작성용으로 지정해 드리진 않았으나 조금 더 응용하면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코드이므로 반드시 실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앞선 예제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실습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주 연습해 보실수록 프로그래밍 실력이 늘어납니다. 이번 학습 점검용 문제는 간단하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로부터 한 줄의 텍스트를 입력받는 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 C코드로 작성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코드를 작성하실 필요 없이 한 줄의 코드만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로부터 한 단어를 입력받는 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한 줄의 코드로 나타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습 내용부터는 문자 처리 라이브러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자 입출력이 아니고 문자를 처리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문자 처리 함수의 종류에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주로 특정 문자에 대한 판독이라든지 검사, 그리고 변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이제 알파라고 하는 함수는 인수로 지정한 변수 C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값이 영문자인지를 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턴 값으로 논리 값, 즉 true 또는 false 값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어퍼 함수는 무엇을 없는 게 아니고요. 변수 C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대문자인지를 검사하는 함수입니다. 이와 반대로 소문자인지를 검사하는 함수는 isLower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알파가 영문자인지를 검사하는 함수라고 했을 때 숫자를 검사하는 함수로서 isDigit이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toUpper와 toLower 함수는 변수 C에 저장되어 있는 영문자를 각각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특정 문자에 대해서 ASCII 코드 값이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toASCII 함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여러 개의 문자 처리 함수들 가운데서 isLower와 toUpper 함수를 적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에 대해서 영문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문자 처리 함수를 사용할 때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외에 C타입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include 구문을 이용해서 C타입 헤더 파일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메인 함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트형 변수 C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문을 이용해서 아래 블록 내에 문장을 반복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조건을 살펴보면은 이 조건식은 앞서서 많이 봤었죠. get 캐릭터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입력받아서 먼저 변수 C에 대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변수 C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end of 파일이 아니라면은 블록 내에 있는 내부 문장을 반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반복 수행하는 문장을 보면은 if문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 값이 소문자인지를 검사를 했습니다. 왜? 이 프로그램이 영문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문자일 경우에는 변환을 시켜주면 되겠죠. 반대로 소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변환을 시켜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때에는 만약에 사용자가 소문자를 입력했을 때에는 조건이 참이 되기 때문에 toUpper 함수를 적용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 값을 toUpper 대문자로 변환해서 다시 변수 C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putCharacter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문자를 출력해주면은 소문자가 대문자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의 한 예시를 보면은 사용자가 A, B, C, D, E, F를 모두 소문자로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put 캐릭터에 의해서 출력되는 내용은 모두 대문자로 변환되어 있는 영문자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end of 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을 때에는 이처럼 end of 파일에 해당되는 컨트롤 G를 눌러가지고 반복을 중단시켜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는 마치 마법처럼 재미있는 예제니까 꼭 실습해 보시고 다음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6주차 수업 여행의 종점인 응용 프로그래밍 실습 과정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응용 프로그래밍 실습은 단어 카운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단어 카운터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문자열이 더 C 북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이처럼 단어의 개수 3이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이 세 개는 주어진 문자열에서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각각 분리를 해서 단어들을 선별하게 되는데요. 더, 그리고 C, 그리고 북 세 개로 단어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3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해 주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단어 카운터를 구현하기 위한 소스 코드가 주어졌는데요. 이 코드는 프로그래밍 실습 보고서 작성용으로 할당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include 구문 중에서 C타입 헤더 파일을 include 시켜준 구문이 보이시죠? 문자 처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C타입 헤더 파일을 첨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함수 이전에 카운터 워드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메인 함수 내부에서는 카운트 워드 함수를 호출해서 함수 수행의 결과를 반환받아서
인트형 변수 wc에 대입을 해 주었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넘겨주는 인수값은 덧이 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자열 값을 countWord 함수에 넘겨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countWord 함수가 정의된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countWord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문자열 값을 넘겨받는 매개 변수로는 문자형 포인터 s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도 문자열에 접근을 해서 해당 문자열을 읽어드릴 수 있다라고 했었죠. 함수 내부 블록을 보시면은 int 타입의 변수가 i, wc, 웨이팅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wc와 웨이팅은 각각 0과 1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문이 적용이 됐는데요. 포문의 범위가 꽤 되죠. 리턴문 이전까지가 포문의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문 괄호 안에서는 변수 i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포문의 반복 조건으로는 포인터 변수 s가 가리키는 문자 값이 널 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을 수행하게 되고요. 널 문자를 만나게 되면은 반복을 중단하게 되겠죠.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i 값을 1씩 증가시킵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포인터 s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의 모든 문자 값들을 하나씩 다 읽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반복 처리해주는 내부 블록을 보시면은 if문을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을 검사하게 됩니다. 조건식으로는 isAlpha라고 하는 문자 처리 함수가 적용이 됐는데요. isAlpha 함수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문자인지를 검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특정 문자가 0문자인 경우에는 참이되어서 내부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if문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웨이팅 값이 참인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웨이팅이 1 또는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숫자 1은 정수 1은 true 값을 뜻하고요. 숫자 0은 false를 뜻합니다. 따라서 최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초기 값으로 1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반복할 때는 웨이팅 값이 true, 즉 참이기 때문에 내부 블럭을 또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웨이팅이라고 하는 변수는 각각의 단어를 구분해 주고자 공백 문자를 만났을 때 그 다음 문자는 새 단어가 시작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새 단어가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그 웨이팅 값을 1로 세팅을 해서 새로운 단어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 새로운 단어가 시작되지 않고 기존 단어의 문자가 아직 남아있을 경우에는 0으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웨이팅이 1일 때 수행해주는 내용은 변수 wc 값을 1만큼 증가를 시킵니다. 이 문장의 역할은 단어 카운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어의 개수를 카운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웨이팅 값을 0으로 변경해 주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전체 문자열 내에서 각각의 단어를 구분해 줄 때는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해주게 되잖아요. 따라서 공백 문자를 아직 만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시작되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 기존 단어의 문자가 남아있음을 나타내고자 0으로 변경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그 공백을 어떻게 구분해 주는지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 단어를 구분할 때 공백을 기준으로 삼아서
단어를 분리를 해서 단어의 개수를 카운팅해 주게 되는데요. 이때 공백 문자를 판독을 할 때 is 알파 함수에 의해서 공백 문자는 영문자가 아니므로 내부 문장을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else문에 의해서 웨이팅 값을 다시 1로 설정을 해서 공백 문자 다음 문자는 무조건 새로운 단어가 시작되는 첫 문자잖아요. 그래서 1로 설정을 해 주어서 다음 반복대에는 새로운 단어의 첫 문자니까 영문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미리 새 단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태값 1이 적용되었으므로 내부 if문에서 웨이팅 값은 1이기 때문에 이때 다시 카운트 값을 1만큼 증가시키게 됨으로써 단어의 개수를 하나씩 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코드에서 is 알파 함수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웨이팅이라고 하는 변수가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 중점적으로 학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로직으로 계속 반복 수행을 할 때 언젠가는 맨 끝에 문자인 널 문자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현재까지 카운팅한 값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 wc 값을 메인 함수 호출 부분에 넘겨줌으로써 변수 wc에는 단어의 개수가 정수값으로 저장이 되겠고요. 이 저장된 값을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최종 결과인 단어의 개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응용 프로그래밍 예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자면은 이 코드에서는 항상 주어진 문자열이 이처럼 문자열 리터럴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같은 결과만 나타나므로 주어진 문자열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서 문자열을 한 줄 단위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을 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한 줄 단위의 문자열로부터 단어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코드로 개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점검을 위한 문제를 살펴보고 6주차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문자 처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포함시켜야 하는 헤더 파일은 무엇인가? 그 헤더 파일 이름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둘째로 is punctuation 함수를 적용해서 마침표를 인수로 지정을 했을 때 함수 실행에 의한 반환값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to upper a에 대해서 또 함수 수행에 대한 반환값은 무엇인지도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에 is punctuation 함수에 관해서는 앞서 문자 처리 함수와 관련된 테이블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펑트는 펑추에이션의 줄임말로 펑추에이션은 사전적인 의미로 구두점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학사 일정에는 중간고사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학습 점검 및 복습을 통한 학습 요점 정리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수시 과제인 프로그래밍 실습 보고서를 성의 있게 작성한 학생들은 필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6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